제가 노무사 공부를 할 때 가장 고민이 됐던 건 이겁니다. 노동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례를 풍부하게 쓸 수 있지? 행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시간 오버를 안 할 수 있지? 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평범한 답안들 사이에서 돋보이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노무사 시험의 고수보다는 초급 혹은 중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 알아도 실력이 확 오르는 꿀팁들을 각 과목별로 몇 가지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은 사안포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행정과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똑같은 법 과목인데도 행정은 상대적으로 일반론이 중요한 반면 노동법은 일반론은 굉장히 쉬워서 사안포섭 부분을 길고 자세히 써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법은 어떻게 하면 사안포섭을 풍성하게 쓸 수 있을까요? 딱 이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 복붙. 바로 문제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사안포섭에 대한 압박감이 확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긁어서 답안에 그대로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예시답안이에요. 이런 느낌을 기억하시면 평소에 사안포섭이 부실해서 걱정이셨던 분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실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안포섭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건 알겠는데 사안포섭에서 목차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매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웬만해선 판례의 구조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안포섭을 할 때는 통글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들이 채점하기 편하게끔 보기 좋게 목차를 나눠줘야 해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썼던 판례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금 앞에서 봤던 사이닝 보너스 문제를 봅시다. 여기서 일반론은 이런 판례를 쓰거든요. 즉, 해당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법적 성격이 정해졌다면 반환 의무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기 때문에 사안포섭을 할 때에도 목차를 두 파트로 나눠서 사실관계를 그 아래에 쭉 배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앞 문제들에 너무 힘을 줘서 마지막 문제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쉽게 생각해서 판례랑 사안의 해결만 가지고 두세 쪽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맨 처음 논점의 정리는 한두 줄 컷하고 법 규정은 복붙하지 말고 조항만 언급해 주세요. 그리고 판례는 문제의 소재나 개요는 날리고 곧바로 판례 본론으로 들어가 주세요.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례와 사안의 해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은 노동법과 달리 사안의 포섭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반론을 최대한 외운 걸 그대로 뱉어내는 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즉 논점을 파악하는 능력은 각 강사님들의 사례집이랑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떤 꼼수 같은 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하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같은 경우에 저는 매번 시간 안에 다 못 써서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요. 심지어 실전 시험에서 제가 시간 부족으로 마지막 문제를 완전히 날림으로 작성했던 적이 있어서 시간 부족 문제가 저한테 계속 두려움으로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했는데요. 첫 번째, 꼼꼼히 다 쓴다는 생각을 우선 버려야 합니다. 행정은 모든 문제의 논점을 확실하게 잡고 정확한 일반론과 결론을 써내기만 한다면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론을 너무 길고 자세하게 쓰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딱 쓸 것만 쓴다고 각오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문과 1-2문은 좀 꼼꼼히 써야 합니다. 최소 1-1문이라도 완벽하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점을 하는 교수님들도 사람인지라 첫인상이 전체 답안의 인상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중간에서 시간을 아껴주세요. 2번, 많게는 1-2번 문제까지 줄일 수 있는 일반론은 최대한 줄여주세요. 예를 들면 기속력에 대해 쓴다면 기속력의 법적 성질 같은 내용들은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이니 스킵해도 좋습니다. 또는 문학 판검을 써야 하는 주제라면 학설은 아예 스킵하거나 한 줄 정도로만 소개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단 중간에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핵심적인 일반론 내용과 사안 포섭은 반드시 확실하게 써주세요. 넷째, 다시 마지막 문제에선 최대한 공을 들여서 일반론을 길게 써주세요. 즉 중간에서 시간을 아껴서 마지막 문제에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풀거나 혼자서 모의고사를 풀 때 직접 적용하면서 체화를 해보세요. 대신 실전 시험에서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전략을 변경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문이 쉬운 문제가 나와서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도 된다면 중간에서도 시간을 길게 써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는 다들 어느 정도 글을 잘 써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 답안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모의고사 때도 상위권에 속했고 실제 시험에서도 62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 답안을 돋보이게 만들었던 팁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째, 처음에 문제를 받고 목차를 짜는 시간에 아우트로를 넣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인사 목차 짜는 시간에 평균 15분 정도를 썼는데 그때 아우트로를 생각해냈습니다. 만약 미리 고민하지 않고 답을 써내려가면서 생각하려고 한다면 아우트로가 생각이 안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목차 짜는 시간에 여유를 좀 두고 생각해내야 합니다. 또한 아우트로를 쓸 때에는 웬만하면 1번 문제 정도는 반드시 써주는 게 낫습니다. 첫인상 때문에요. 제가 아우트로만 말씀드리고 인트로는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인트로는 그 주제의 상위 개념을 주로 쓰는 반면 아우트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끌고 와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림은 웬만하면 하나는 그리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인사 첨삭자를 했을 때 확실히 그림이 있는 답안과 없는 답안은 답안 인상에서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셋째, 웬만하면 목차마다 부제를 달아줍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역량평가의 도입 이유라고만 하지 않고 역량평가의 도입 이유, 승진, 주재원 선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달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목차가 휑한 느낌 없이 빽빽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목차에 달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자칫 부제를 달다가 뒷 문제들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지막에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을 1-2분 정도 의도적으로 남겨서 그 시간에 부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넷째, 강조할 단어는 무조건 꺽쇠 표시를 넣어주세요. 확실히 다른 답안에 비해 차별화됩니다. 다섯째, 한 문단은 3줄에서 5줄 정도로 끊어주세요. 그러면 딱 예쁜 답안이 완성됩니다. 즉, 너무 문단이 길면 목차를 나눠주라는 얘기고 너무 짧으면 다른 말로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끊어주는 건 쉬운데 내용을 채워주는 건 어렵거든요. 이때는 왜냐하면을 활용해주세요. 즉,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외워서 그대로 개념이나 장단점을 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써주면 확실히 풍성한 답안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절대평가의 단점 중 첫 번째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절대평가의 단점 중 첫 번째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왜냐하면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돼서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답안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무사 시험의 고수분들이 아니시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만 가지고서도 짧은 기간에 점수가 향상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구독자분들은 꼭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